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이버 보안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신년사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또 세계적 수준의 독자 인공지능 모델을 확보하는 등 AI 3대 강국 도약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유럽 연구진이 중심별 없이 우주를 떠도는 토성급 나홀로 행성을 지상과 우주망원경 동시 관측으로 발견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행성이 토성과 비슷한 질량을 지니며 지구에서 약 1만 광년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에 필요한 신생 항원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암세포에서 생긴 변이 단백질과 세포 수용체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학습하도록 해 면역 반응을 동시에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강추위가 찾아와 한파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영상으로 오르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 인공지능 모델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올해 주요 계획을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올해 주요 정책은 정보보안과 AI 성강도약 본격화로 요약됩니다. 우선 지난해 끊이지 않은 사이버 보안 사고와 관련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보안을 기업 경영의 우선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사고 방법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I 상강도약도 본격화합니다. 올해 세계적 수준의 독자 인공지능 모델을 확보하고 제조, 조선, 물류 등 주력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합니다. 또 바이오와 양자, 핵융합 등 차세대 기술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자 선정과 이공계 학생 지원 등 전주기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기초연구 안정성을 위해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 노력을 법제화합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과학기술 분야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연구개발 예산 8.1조 원이 투입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국과 유럽 연구진이 중심별 없이 우주를 떠도는 토성급 나홀로 행성을 지상과 우주망원경 동시 관측으로 발견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이 우리나라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과 유럽 우주국 가이아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배경별의 밝기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미시중력 렌즈 현상을 포착해 나홀로 행성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두 관측 자료를 활용해 이 행성이 토성과 비슷한 질량을 지니며 지구에서 약 1만 광년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지상과 우주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측정을 통해 나홀로 행성의 거리까지 규명한 첫 사례로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흩어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도 밤하늘을 빛낼 다양한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하늘을 붉게 물들일 개기월식부터 쏟아지는 별똥별까지 병원연에 놓치지 말아야 할 우주쇼를 고한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첫 우주쇼는 별이 비처럼 쏟아지는 유성우입니다. 오는 4일 새벽 보름달이 지고 북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4분의 자리 유성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인 8월 13일 새벽에는 페르세우스 자리 별비가 내립니다. 달빛이 거의 없는 금운과 겹쳐서 선명한 별똥별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에 펼쳐질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올해 최고의 관측 기회로 꼽힙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우 같은 경우에는 8월 14일 밤 달이 지는 시간이 9시 50분경입니다. 따라서 10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달의 영향 없이 별똥별을 보실 수 있겠고요.
3월 3일 저녁 퇴근길 시민들은 동쪽 하늘에서 마법 같은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숨어드는 개기월식이 일어나는데 이때 달은 완전히 사라지는 대신 은은한 붉은 빛을 뿜어냅니다.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빛 가운데 붉은색만 달에 닿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 18분 날씨만 받쳐준다면 전국에서 맨눈으로 개기월식의 모든 과정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달 뒤로 숨는 개기일식은 유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볼 수 없지만 유럽 전역에서 관측되며 전 세계 천문 팬들의 시선이 쏠릴 전망입니다.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 뜨는 아주 크고 밝은 보름달인 슈퍼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마치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처럼 슈퍼문이 밤하늘을 밝히게 됩니다. YTN 권석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로봇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 현장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보급돼 보육교사의 손을 돕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소리를 확인한 로봇이 쓰러진 모습을 확인하고 경보와 함께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합니다. 지금 도와드릴게요. 곧 보호자에게 연락할게요.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도와주는 AI 로봇입니다. 주변을 돌며 순찰하던 로봇이 불꽃을 발견하자 곧장 관제실에 화재를 알립니다.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까지 순찰하며 침입자를 확인하고 또 화재 같은 안전사고를 미리 감지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화재를 감시하거나 침입자를 감시했을 때 관제센터로 알람을 주게 됩니다. 화재 초동 모듈을 이용해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로봇이 돌봄 현장에도 활용됩니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지역 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보급에 나섰습니다. 어린이 교육을 돕는 건 물론이고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역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보육교사의 손을 돕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데 저를 좀 더 편리함을 더하고 서비스 범위를 더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돌봄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고요. 또 돌봄의 서비스도 더욱더 풍부해질 것으로. 첨단 기술로 무장한 AI 로봇이 부족한 돌봄 인력의 빈자리를 메우는 조력자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대학 캠퍼스에 음식을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배달비는 무료고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대폭 낮췄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바퀴 달린 로봇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섭니다. 주문한 음료가 완성되자 점원이 로봇 적재함에 물건을 싣습니다. 잠시 후에 로봇이 출발합니다. 이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이름은 일개미. 평소 충전소에서 대기하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최대 시속 7km로 배달에 나섭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인식해 멈추고 보행자나 장애물을 만나면 피해서 지나갑니다. 안산시가 국내 로봇 기업과 협약을 맺고 자율주행 배송 로봇 10대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투입했습니다.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는 전혀 없고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기존 배달 플랫폼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 수수료가 없는 게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알려지면은 더 많은 고객들이 좀 이용하지 않을까.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배달 서비스가 아닌 로봇시티 안산을 위한 실증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새로운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AI 등 도시 산업 환경이 변화해 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시내 문화광장과 산업단지로 로봇 배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방범 취약 지역에서 야간 순찰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에 필요한 신생 항원을 찾아내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최정균 교수 연구팀은 암세포에서 생긴 변이 단백질과 B세포 수용체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인공지능이 학습하도록 해
T세포와 B세포의 면역 반응을 동시에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모델의 성능을 대규모 암 유전체 자료와 동물 실험, 항암 백신 임상 시험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며 B세포 반응까지 함께 고려하면 실제 치료에서 암을 억제하는 면역 효과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임늘소리입니다. 지난 한 해 과학기술계는 누리호 4차 발사와 AI 기본법 통과, 국가과학자 신설 등 굵직굵직한 소식이 많았습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에도 과학기술계는 바쁜 한 해가 될 전망인데요. 그중에서도 우주산업의 움직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누리호 5차 발사 준비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5차 발사는 처음으로 군집 위성을 발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 2호부터 6호까지 군집 위성 5기가 주탑재 위성으로 실릴 예정인데요. 군집 위성은 여러 대의 소형 위성이 한 번에 발사된 뒤 우주 공간에서 각각 분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위성들은 지구 관측과 자료 수집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연구진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누리호의 신뢰성과 수송 능력이 실증적으로 강화되고 향후 다양한 형태의 군집 또는 다중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부탑재 위성으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큐브 위성 7기와 2022년 큐브 위성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된 국내 대학 개발 큐브 위성 2기, 여기에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검증위성 2호까지 더해져 모두 10기입니다. 이에 따라 15기의 위성이 우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5차 발사는 누리호 임무 수행의 유연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인류가 50여 년 만에 유인 달 탐사에 나섭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2호 계획인데요. 올해 4월 아르테미스 2호가 우주로 떠날 때 우리 기술로 만든 큐브 위성도 함께 실릴 예정입니다. 탑재될 위성은 책가방 정도 크기의 K-라드 큐브입니다. 지구 주변 방사선 영역인 베넬런 복사대에서 우주 방사선을 측정해 방사선이 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 아르테미스 2호에서 분리되면 약 2시간 뒤 태양 전자판을 전개해 자세 제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후 약 28시간 동안 정상 궤도에서 과학 측정을 진행하는데 위성과 탑재체 상태가 좋다면 2주 정도 추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10번째 참여국으로 달 탐사 분야에서 여러 나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나사와 나사는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는 총 7개 분야가 연구 협력 우선 과제로 선정되었는데 달 착륙선, 우주통신 항법, 우주인 지원 도구 및 응용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경험을 발판으로 오는 2032년 우리 기술로 만든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국내 우주 산업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임늘소리였습니다. 제주에 최고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과 추위에 도로가 얼어붙으며 새해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눈길에 갇히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초속 10m 이상의 바람에 신호등이 부러지고 간판이 흔들리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급변풍특보가 발효돼 항공편이 잇따라 지연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주말까지 강풍이 이어지고 일부 지역은 눈까지 내리겠다며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릉도에 사흘 동안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울릉군청이 비상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울릉도에 지난달 31일 밤 대설경보가 내려진 뒤 사흘 동안 눈 32cm가 내려 쌓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새벽까지 울릉도 전역에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울릉군은 비상 2단계를 내리고 대형 제설차 4대와 살수차 등을 투입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으로 안팎에서 난관을 겪었지만 수출 성적표는 빛났습니다. 우리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기운차게 새해를 시작했는데요. 호황을 맞은 반도체가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쇳물이 시뻘건 불길을 내뿜으며 쏟아져 나옵니다. 1500도의 열기 속에 더 단단한 강철이 탄생하듯 우리나라 수출은 대미관세 등 어려움 속에서도 신기록을 썼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8% 늘어난 7,09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출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11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 속에 무역 수지 흑자도 780억 달러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등 공신은 인공지능 바람을 타고 날아오른 반도체였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액은 22% 넘게 늘어난 1,734억 달러로 1년 만에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을 앞세운 조선업과 고전했던 북미 대신 유럽 등의 시장 다변화에 성공한 자동차 역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관세 직격탄으로 3% 넘게 줄어든 미국 수출은 지난달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반면 우리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철강과 석유화학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의 저가 밀어대기에 뿌리부터 흔들린 석유화학과 50%의 대미관세 부담을 짊어진 철강 수출은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곳 제철소의 쇳물이 산업계 현장 곳곳에 열기를 불어넣듯 철강과 석유화학 등 지난해 힘들었던 모든 업종이 다시 한번 끌어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YTN 박현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줄어들었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는 다시 늘어납니다. 갖고 있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최대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100만 원씩 깎여온 전기차 구매 보조금 단가가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승용차 300만 원, 승합차 7천만 원, 화물차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갖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새로 사면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중형 전기 승용차의 경우 추가 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580만 원 정도 있던 보조금이 68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전환지원금 낭비와 악용을 막기 위해 조건이 있습니다. 출고 후에 3년이 지난 차를 대상으로 하고 또 가족 간의 증여라든지 판매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계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보조금 액수를 깎아왔지만 올해는 다시 당근책을 꺼냈습니다. 캐즘이라든지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많이 느려지면서 상대적으로 구매 보조금의 축소 속도가 좀 더 빠른 보급 속도보다 좀 더 빠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와 함께 올해 국내 시장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 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에 보조금이 새로 지원됩니다. 또 기존 전기 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을 5,300만 원에서 내년부터 5천만 원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 6천억 원 규모로 차종별로 보급 대수를 환산해보면 모두 30만 대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열흘 동안 행정 예고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가 지난해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 업체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비야디는 지난해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 등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460만 2,436대로 전년 대비 7.7%, 이 중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225만 6,714대로 27.9%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야디는 전기차 판매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비아디는 전기차 생산량 기준으로는 2024년 테슬라를 앞질렀고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해 소망으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50대 이상의 장년층조차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기본 준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 소망 속엔 건강과 행복 기원이 빠지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저희 아기 잘 크고 우리 온 가족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령층이 은퇴 후 건강과 행복을 지키려면 충분한 영양 섭취 등 기본 생활을 유지할 비용이 필수입니다.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노후 생활 자금은 얼마 정도일까? 국민연금연구원이 50세 이상과 그 배우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혼자면 평균 최소 월 139만 2천 원, 부부면 최소 216만 6천 원은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생활 자금 준비는 하고 있는 걸까? 조사 결과는 아니다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노후 자금을 확보하려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기반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 50대 이상 공적연금 가입자의 86.6%는 자신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필요 자금을 알기 위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등으로 노후 준비 서비스를 이용해봤다고 답한 사람은 1.6%에 그쳤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듯 노후 행복을 지키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누리집에 들어가면 개인연금을 포함해 내가 받을 연금액 총액을 알 수 있고 노후준비 종합진단과 대면 상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